안녕하세요. 모닥불 읽어주는 밤입니다. 카를로 콜로디의 피노키오 제3편을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피노키오는 요정에게 착하게 행동하고 공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꼭두각시 인형으로 살아가는 것에 지쳐있고 진짜 소년이 되고 싶어 합니다. 피노키오가 계속 울면 작은 여인은 그가 녹아 없어질까 봐 걱정되어 자신이 하늘색 머리카락을 가진 요정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에잇, 녀석. 어떻게 내가 요정인지 알아맞혔어? 요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애정이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었죠. 당신은 기억하겠어요. 당신은 내가 어린 소녀일 때 나를 버렸고 이제는 나를 어른 여인으로 만나게 되었네요. 나는 너무 늙어서 당신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겠어요. 저는 정말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다른 소년들처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요. 오랫동안 어머니가 갖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자랐어요? 그건 비밀이야. 말해줘요. 저도 조금 잘하고 싶어요. 봐요. 저는 노스 동전 값어치보다 키가 안 나요. 하지만 당신은 잘할 수 없어 요정이 대답했습니다. 왜 안 돼요? 왜냐하면 꼭두각시 인형은 잘하지 않으니까요. 그들은 꼭두각시 인형으로 태어나고 꼭두각시 인형으로 살고 꼭두각시 인형으로 죽는답니다. 아, 저는 항상 꼭두각시 인형으로 지내는 게 싫어요. 피노키오는 혐오감을 드러내며 외쳤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어른으로 성장할 때가 됐어요. 네, 자격이 된다면? 정말요? 제가 어떻게 자격이 될 수 있나요? 아주 간단한 일이야. 착한 아이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해.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 착한 아이들은 순종적이고 당신은 그렇지 않으니까. 저는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착한 아이들은 공부와 일을 좋아하지만 당신은? 저는 오히려 게으르고 1년 내내 떠돌아다니죠. 착한 아이들은 항상 진실을 말합니다. 저는 항상 거짓말을 해요. 착한 아이들은 기꺼이 학교에 갑니다. 저는 학교에 가면 아파요.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약속해요. 약속해요. 저는 좋은 소년이 되고 싶고 제 아버지께 위로가 되고 싶어요. 제 가난한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그를 찾고 포옹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 오히려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 이 대답에 피노키오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는 요정의 손을 잡고 너무 세게 키스해서 마치 정신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굴을 들어 올려 그녀를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말해주세요. 작은 어머니,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게 사실이 아니겠죠? 그럴 것 같지 않아 요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누워있다라고 읽었을 때 제가 얼마나 고통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아셨으면.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신을 용서했어요. 당신의 슬픔의 깊이가 당신에게 친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죠. 당신과 같은 마음을 가진 소년들에게는 항상 희망이 있어요. 비록 그들이 종종 매우 장난기가 많을지라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는 당신을 찾기 위해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부터 당신은 저의 작은 어머니가 될 거예요. 오, 정말 멋져요. 피노키오는 기쁨에 겨워 뛰어다니며 외쳤습니다.
당신은 항상 저에게 순종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해줄 거예요? 기꺼이, 정말 기꺼이, 그 이상으로요. 내일부터 요정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매일 학교에 갈 거예요. 피노키오의 얼굴이 조금 누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가장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할 거예요. 피노키오는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말을 중얼거리고 있나요? 요정이 물었습니다. 방금 제가 학교에 갈 때가 늦어버린 것 같다고 말했어요. 피노키오는 속삭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배우는 데는 절대 늦은 때가 없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기술도 직업도 갖고 싶지 않아요. 왜요?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요정은 말했습니다. 소년, 당신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보통 감옥이나 병원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자든 가난하든 사람은 세상에 어떤 일을 해야 합니다. 행복은 노력 없이는 찾을 수 없어요.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에게는 불운이 닥칠 거예요. 게으름은 심각한 질병이며 즉시 치료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당신을 죽일 거예요. 요정의 말에 피노키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요정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일하고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결국 나무 인형의 삶은 너무 지쳐요. 저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약속하시죠? 응, 약속할게. 이제 당신에게 달려있어. 별표 제26장 별표. 피노키오는 친구들과 함께 바다로 가서 무시무시한 상어를 보러 갑니다. 아침 일찍 피노키오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나무 인형이 교실에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뭐라고 말했을지. 아이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모두 피노키오를 괴롭혔습니다. 누군가 그의 모자를 뺐고 다른 누군가는 그의 코트를 잡아당겼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그의 코에 콧수염을 그리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그를 춤추게 하려고 그의 발과 손의 끈을 묶으려 했습니다. 피노키오는 잠시 동안 침착하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인내심을 잃고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으름차며 말했습니다. 조심해, 얘들아. 내가 괴롭힘을 당하러 온 건 아니야? 나는 너희를 존중하고 너희도 나를 존중해야 해. 얼마나 똑똑한 녀석이야. 책처럼 말하는구나.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외쳤습니다. 그중 가장 건방진 아이 하나가 나무 인형의 코를 잡아당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늦었습니다. 피노키오는 테이블 밑으로 다리를 뻗어 그의 발등을 세게 찼습니다. 아, 얼마나 딱딱한 발이야. 아이는 나무 인형이 찼던 곳을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도 말이야. 발보다 더 딱딱해. 다른 아이가 다른 장난 때문에 배를 맞고 소리쳤습니다. 그 발차기와 일격으로 피노키오는 모두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모두 그를 칭찬하고 그에게 아첨하며 그를 쓰다듬고 간지럽혔습니다. 시간이 흘러주가 되자 심지어 선생님도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는 그가 주에 깊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정신이 번쩍 들고 아침에 가장 먼저 도착하고 방과 후 가장 늦게 학교를 떠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피노키오의 유일한 잘못은 너무 많은 친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공부나 성공을 전혀 상관하지 않는 악당들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매일 그에게 경고했고, 요정도 그에게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조심해, 피노키오. 나쁜 친구들은 결국 당신의 학구열을 잃게 할 거야. 어느 날에는 당신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거야. 꼭두각시는 어깨를 으쓱이며 이마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주 현명하다고 말하는 듯이요. 어느 날 학교에 가는 길에 피노키오는 몇몇 남자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피노키오에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소문 들었니? 아니. 산만큼 큰 상어가 해안 근처에 나타났대. 정말이야? 내가 아버지께서 익사하셨을 때 들었던 상어와 같은 것일까? 우리는 가서 볼 거야. 너도 함께 가니? 안 돼, 나는 학교에 가야 해. 학교에 뭘 그렇게 신경 써? 내일 가면 돼, 숙제 하나쯤이야. 우리는 늘 똑같은 바보들이잖아.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려나? 그는 불평하면서 하루를 보내도록 돈을 받잖아. 그냥 내버려둬. 내 엄마는? 엄마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고 그 못된 아이들은 대답했습니다. 피노키오는 말했습니다. 나도 확실한 이유가 있어서 그 상어를 보고 싶어. 하지만 나는 방과 후에 갈 거야. 그러면 지금처럼 똑같이 볼 수 있을 거야? 한 아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녀석. 저런 큰 물고기가 널 기다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는 휙가버릴 거고 아무도 그걸 모를 거야. 피노키오는 물었습니다. 여기서 해안까지 얼마나 걸려? 왕복으로 1시간 정도 걸릴 거야. 좋아. 그럼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 보자. 피노키오가 외쳤습니다. 신호와 함께 책을 들고 있는 아이들은 밭을 가로질러 달려갔습니다. 피노키오는 선두를 달렸고 마치 날개를 달린 것처럼 달렸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가능한 한 빨리 따라갔습니다. 피노키오는 가끔 뒤를 돌아보며 땀을 뻘뻘 흘리고 숨을 헐떡이는 추종자들을 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불행한 아이였어. 만약 그가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겪게 될 끔찍한 일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제27장 피노키오와 그의 친구들 사이의 위대한 전투. 한 명이 부상을 입고 피노키오는 체포됩니다. 바람처럼 달려간 피노키오는 해안에 도착하는데 아주 짧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상어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바다는 유리처럼 고요했습니다. 이봐, 얘들아. 상어는 어디 있지? 피노키오는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마 아침 식사를 갔을 거야. 또 다른 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면 잠깐 낮잠을 자러 갔을 수도 있어. 이 피노키오는 그들의 대답과 뒤따라오는 웃음소리를 통해 아이들이 자신에게 장난을 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피노키오는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농담인데? 농담은 너에게 하는 거야. 그의 괴롭히는 아이들이 더욱 크게 웃으며 꼭두각시 주위를 신나게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내가 학교에 오지 못하게 우리와 함께 오게 한 거야? 그렇게 꼼꼼하게 공부하는 내 모습이 부끄럽지 않니? 너는 즐거움을 전혀 못 겪는구나. 내가 공부하는 게 왜 내일이야? 선생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왜? 내가 공부하고 우리는 안 하면 우리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하잖아. 결국 우리도 스스로를 보호해야 해. 내가 뭘 해야 할까? 학교와 책, 선생님을 싫어해야 해.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너희는 내게 최악의 적이야. 너를 최대한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존재들이지. 내가 계속 공부한다면 너희는 나에게 무슨 짓을 할 거야? 내가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정말 재밌는군의 마리오네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야, 피노키오, 가장 키가 큰 녀석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둬. 내가 자랑하는 소리 듣는 거 지겨워. 넌 닭똥 같은 녀석이야. 내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 알겠지만 우리도 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 넌 혼자인데 우리는 7이야. 7가지 죄악 같군. 후 피노키오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들었어. 우리 모두를 모욕했어? 우리를 죄악이라고 불렀어. 피노키오, 사과해. 안 그러면 큰일이야. 쿡, 빛, 마리오네트는 엄지손가락으로 코를 찌르며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후회할 거야. 쿡, 빛. 너희를 제대로 때려줄 거야. 쿡, 빛. 코뼈가 부러지게 만들 거야. 쿡, 빛. 좋아, 그럼. 이거 가져가고 저녁으로 먹어. 가장 억척스러운 괴롭힘꾼이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말과 함께 피노키오의 머리를 심하게 때렸습니다. 피노키오는 맞받아쳤고 그것은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잠시 후 양쪽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피노키오는 혼자였지만 용감하게 자신을 방어했습니다. 그의 나무발을 이용해 빠르게 움직이며 상대방을 멀리하게 했습니다. 그가 발을 디딜 때마다 고통스러운 흔적을 남겼고 아이들은 괴성을 지르며 도망갔습니다. 가까이서 마리오네트를 공격하지 못해 분노한 그들은 피노키오에게 책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자들이나 지리책, 역사책, 문법책이 온통 널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노키오는 눈이 빠르고 움직임이 빨랐기에 책들은 머리 위로 휙 지나가 바다에 떨어져 사라졌습니다. 물고기들은 먹을 수 있을까 싶어 수면 위로 몰려왔습니다. 몇몇은 한 입 베어 물고 몇몇은 조금 먹어보았지만 책의 몇 페이지를 맛보는 순간 찡그린 얼굴로 뱉어냈습니다. 끔찍한 맛이야. 우리 먹는 게 훨씬 낫다. 한편 싸움은 점점 더 치열해졌습니다. 소리에 놀란 커다란 개가 물 밖으로 천천히 기어나왔고 감기 걸린 트롬본 소리처럼 을조렸습니다. 싸움 그만둬, 어리석은 녀석들아. 아이들끼리 싸우는 건 좋은 결말을 맺지 못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야. 가여운 개. 하지만 그는 그의 좋은 충고를 듣는 대신 피노키오에게 돌아서서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못생긴 개야. 감기약을 몇 알 먹고 감기를 낫게 하는 게 좋겠어. 가서 자렴. 그러면 아침에 괜찮아질 거야. 그동안 책을 모두 던진 아이들은 새로운 탄약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피노키오의 짐을 발견하고 어떻게든 손에 넣었습니다. 그 책 중 하나는 매우 크고 두꺼운 가죽 표지의 산수 문제집이었습니다. 그것은 피노키오의 자랑이었습니다. 다른 책들 중에서 그는 그 책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생각보다 훌륭한 투척용 물건이겠다, 한 아이가 말하며 책을 움켜쥐고 있는 힘껏 피노키오의 머리를 향해 던졌습니다. 하지만 책은 피노키오를 맞추지 못하고 다른 아이의 머리에 맞았습니다. 아이는 창백한 얼굴로 힘없이 어머니, 도와주세요. 제가 죽어가요. 라고 외치며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아이들은 그 끔찍한 광경에 겁을 먹어 발길을 돌려 도망쳤습니다. 잠시 후
모두 사라졌습니다. 피노키오는 혼자 남았습니다. 끔찍한 일에 몹시 겁먹었지만 그는 바다로 달려가 손수건에 시원한 물을 적셔 쓰러진 친구의 머리를 닦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피노키오는 불렀습니다. 유진. 나의 가여운 유진. 제발 눈을 떠서 저를 봐요. 왜 대답하지 않아요? 제가 던진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하지 않았어요. 유진, 제발 눈을 떠요. 당신이 눈을 감으면 저도 죽을 거예요. 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어떻게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엄마를 다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에 숨어야 할까요? 아, 차라리 학교에 갔더라면 1000번은 더 좋았을 텐데. 왜 그 아이들을 들었을까요? 그들은 항상 나쁜 영향을 줬어요. 선생님도 엄마도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저는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해서요. 말씀은 듣지만 항상 제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결국 벌을 받죠? 태어난 후로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었어요. 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노키오는 계속 울고 흐느끼며 머리를 두드렸습니다. 그는 다시 친구에게 불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2명의 카라비니에르가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나요? 그들은 피노키오에게 물었습니다. 이 친구를 돕고 있어요. 피노키오가 대답했습니다. 기절했나요? 그럴 겁니다. 한 명의 카라비니에르가 유진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마를 다쳤어요. 누가 다친 겁니까? 제가 아니에요. 피노키오는 숨을 쉴 새 없이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니라면 누가 다친 겁니까? 저도 아니에요. 피노키오는 반복했습니다. 무엇으로 다쳤나요? 이 책으로요. 피노키오는 산수 문제집을 들어 보여주었습니다. 이 책은 누구의 책인가요? 제 책입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일어나서 어서 따라오세요. 하지만 따라오세요. 저는 결백합니다. 따라오세요. 출발하기 전 장교들은 지나가는 배에 탄 어부들에게 외쳤습니다. 다친 이 아이를 잘 돌봐주세요. 집으로 데려가서 상처를 붕대로 감아주세요. 내일 저희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장교들은 피노키오를 붙잡고 그 사이에 끼워 넣으며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행진. 그리고 빨리 움직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하게 될 겁니다. 장교들의 말을 다시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피노키오는 마을로 향하는 길을 빠르게 걸었습니다. 하지만 가여운 친구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악몽을 꾸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은 모든 것이 2배로 보였고 다리는 떨렸으며 혀는 말라붙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한마디도 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마비된 듯한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의 착한 요정의 집 창문 아래를 지나가는 것을 생각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2명의 카라비니에르 사이에 있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들은 마을에 도착한 직후 갑작스러운 돌풍에 피노키오의 모자가 날아가 길 아래로 멀리 날아갔습니다. 피노키오는 카라비니에르에게 물었습니다.
저에게 양해를 구해도 될까요? 제 모자를 가져가려고 달려갈 수 있을까요? 그래요. 가세요. 하지만 서두르세요. 피노키오는 갔고 모자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머리에 쓰는 대신 입에 물고 바다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는 총에서 발사된 탄환처럼 빠르게 달렸습니다. 카라비니에르는 그를 잡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모든 개 경주에서 1등을 차지한 큰 마스티프를 뒤쫓아 보냈습니다. 피노키오는 빠르게 달렸고 개는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사람들은 창밖을 내다보거나 길거리로 모여들어 경주의 끝을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개와 피노키오가 길에 너무 많은 먼지를 날려 몇 분 후에는 그들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28장 피노키오는 물고기처럼 튀겨질 위험에 처합니다. 그 격렬한 추격전 동안 피노키오는 거의 포기할 뻔한 끔찍한 순간을 겪었습니다. 바로 알리도로 개 이름입니다. 가 격렬하게 달리는 동안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잡힐 듯 했습니다. 피노키오는 자신 뒤에서 맹렬하게 쫓아오는 짐승의 거친 숨소리를 들었고 때로는 그의 뜨거운 숨결이 자신에게 불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이쯤 되면 해변에 매우 가까웠고 바다가 보였습니다. 사실 몇 걸음만 가면 됐습니다. 해변에 발을 디딘 즉시 피노키오는 뛰어들어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알리도로는 멈추려고 했지만 너무 빠르게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멈출 수 없었고 그 역시 바다 깊숙한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개는 수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앞발로 물을 휘저으며 몸을 지탱했지만 더 열심히 할수록 더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머리를 다시 내밀었을 때 불쌍한 녀석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나는 읽는다. 나는 읽는다. 라고 미친 듯이 짖었습니다. 읽는다. 피노키오는 멀리서 탈출하여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도와줘. 피노키오. 착한 피노키오. 나를 죽음에서 구해줘. 그 고통스러운 외침에 피노키오는 결국 매우 친절한 마음을 가진 소년이었기에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는 불쌍한 동물 쪽으로 몸을 돌리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를 돕는다면 다시는 나를 쫓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니? 약속한다. 약속한다. 서둘러줘. 그렇지 않으면 잠시만 기다려도 죽을 거야. 피노키오는 잠시 더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알리도로에게 헤엄쳐 갔습니다. 그는 꼬리를 붙잡고 해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불쌍한 개는 너무 약해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짠 바닷물을 삼켜서 풍선처럼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피노키오는 그를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다시 바다로 헤엄쳐 갔습니다. 헤엄쳐 떠나면서 그는 외쳤습니다. 잘 가, 알리도로. 행운을 빌어 가족들에게 내 안부를 전해줘. 잘 가, 작은 피노키오야. 개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죽음에서 구해줘서 정말 고맙네. 내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어? 세상에서는 받은 것은 반드시 돌아온단다. 기회가 온다면 내가 있겠지. 피노키오는 계속해서 해안을 따라 헤엄쳤습니다. 마침내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변을 둘러보던 그는 동굴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동굴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 동굴에는 불이 있겠지? 다행이다. 옷을 말리고 몸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겠군.
그리고 피노키오는 결심을 내리고 바위로 헤엄쳐 갔습니다. 하지만 올라서려는 순간 무언가가 그를 들어 올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벗어나려고 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온갖 종류와 크기의 물고기들로 가득 찬 거대한 그물 속에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물고기들은 필사적으로 자신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동굴에서 나온 어부를 보았습니다. 어부는 머리카락 대신 빽빽한 푸른 풀로 덮인 머리, 몸 전체가 초록색 피부, 초록색 눈, 그리고 발끝까지 닿는 긴 수염을 가진 너무나 흉측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도마뱀처럼 보였습니다. 어부는 그물을 바다에서 끌어올리며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또다시 맛있는 물고기 만찬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물고기가 아니게 해주셔서 피노키오는 자신을 안심시키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부는 그물과 물고기를 어둡고 음침하며 연기가 자욱한 동굴으로 데려갔습니다. 동굴 한가운데에는 기름이 담긴 냄비가 연기가 나는 불 위에서 끓고 있었고 썩은 기름 냄새가 코를 찌르기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어떤 물고기를 잡았나 봅시다. 초록색 어부는 산만큼 큰 손을 그물에 넣고 학꽁치한 웅큼을 꺼냈습니다. 좋은 학꽁치로군. 그는 냄새를 맡으며 감탄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큰 빈 욕조에 학꽁치를 넣었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물이 올라올 때마다 그의 입에 침이 고였습니다. 좋은 물고기, 이 도미들은 아주 맛있는 대구들, 맛있는 광어들, 멋진 개들, 그리고 이 귀여운 작은 멸치들 머리까지 달린 채로 상상해 볼 수 있듯이 도미, 광어, 대구, 심지어 작은 멸치까지 모두 학꽁치를 만나기 위해 욕조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물을 통해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피노키오였습니다. 어부가 그를 끌어올리는 순간 그의 초록색 눈이 크게 뜨이며 공포에 질린 듯 외쳤습니다. 이건 무슨 물고기지? 제가 이런 걸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는 피노키오를 자세히 쳐다보며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마침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개인가 봅니다. 피노키오는 자신이 개로 오해받는다는 사실에 분개하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리석은 소리. 개라고요. 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저는 꼭두각시라고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꼭두각시요? 어부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꼭두각시 물고기는 제게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물고기입니다. 아주 좋군요. 더욱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을 거예요. 제가 물고기가 아니라는 걸 이해 못하겠어요? 제가 당신처럼 말하고 생각한다는 걸 못 들어요? 사실입니다. 어부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하고 생각하는 물고기라는 걸 보니 최대한 존중해서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당신에게 특별한 존경심을 표하는 표시로 어떻게 요리할지 직접 선택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팬에 튀길 건가요? 아니면 토마토 소스와 함께 요리할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피노키오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선택해야 한다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훨씬 좋겠어요. 장난하는 건가요? 제가 이런 희귀한 물고기를 맛볼 기회를 놓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꼭두각시 물고기는 이 바다에 아주 드물게 나타납니다. 제게 맡겨주세요.
다른 물고기들과 함께 팬에 튀겨 넣겠습니다. 분명히 좋아할 거예요. 함께 있으면 늘 안심이 되니까요. 불운한 꼭두각시 인형은 이 말을 듣고 울기 시작하며 매달렸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그는 말했습니다. 학교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제 친구들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그는 자신을 붙잡으려는 어물을 피해 몸부림치며 탈출하려 애썼습니다. 초록색 어부는 튼튼한 밧줄로 그의 손과 발을 묶고 다른 물고기들과 함께 욕조 바닥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찬장에서 밀가루가 담긴 나무 그릇을 꺼내 물고기들을 하나씩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밀가루로 하얗게 덮인 후 그는 그들을 팬에 던져 넣었습니다. 먼저 뜨거운 기름에서 춤을 추는 것은 멸치였고 그 뒤를 광어, 대구, 도미, 학꽁치가 따랐습니다. 피노키오 차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음, 그리고 끔찍한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을 보며 그는 공포에 질려 온몸이 떨렸고 생명을 구걸할 목소리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가엾은 아이는 오직 눈으로 도움을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초록색 어부는 그가 누구인지조차 알아채지 못하고 그를 밀가루로 굴려 석회로 만든 꼭두각시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머리를 잡고 29장. 피노키오는 요정의 집으로 돌아가 요정이 그가 내일이 되면 꼭두각시가 아니라 어린이가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 위대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커피와 우유의 멋진 파티가 열립니다. 어부가 말한 것을 기억하며 피노키오는 구원받을 희망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마지막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갑자기 끓는 기름 냄새에 이끌려 큰 개 한 마리가 동굴로 달려왔습니다. 꺼져, 어부는 위협적인 목소리로 외치며 온몸에 밀가루가 묻은 꼭두각시를 여전히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몹시 고팠던 개는 낑낑거리며 꼬리를 흔들며 이렇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생선 한 조각만 주시면 저는 평화롭게 떠나겠습니다. 꺼지라고 어부는 반복하며 발을 굴러 개를 걷어차려 했습니다. 그러자 배가 몹시 고파 견딜 수 없었던 개는 분노하며 어부를 향해 돌아서서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살려주세요. 알리도로. 안 그럼 저는 튀겨져요. 라는 애처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개는 즉시 피노키오의 목소리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놀라움에 휩싸인 개는 그 목소리가 어부가 손에 든 밀가루 범벅의 덩어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의 큰 도약으로 개는 그 덩어리를 입에 물고 부드럽게 이 사이에 끼워 넣은 채 문을 통과하여 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코앞에서 식사를 빼앗겨 화가 난 어부는 개를 쫓아갔지만 심한 기침 때문에 멈춰서서 돌아왔습니다. 한편 알리도로는 마을로 향하는 길을 찾자마자 피노키오를 조심스럽게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꼭두각시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한 번 저를 구해주셨고 주는 것은 항상 돌려받는 법입니다. 우리는 서로 돕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그 동굴에 들어갔나요? 저는 죽은 듯이 해변에 누워 있었는데 튀긴 생선의 맛있는 냄새가 나를 끌어당겼습니다. 그 냄새는 제 배고픔을 자극했고 저는 냄새를 따라갔습니다. 아, 조금만 늦었더라면. 그 일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피노키오는 여전히 공포에 질려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조금만 늦었더라면 저는 지금쯤 튀겨져 먹혀 소화되었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아요. 알리도로는 웃으며 꼭두각 씨에게 발을 내밀었고 꼭두각 씨는 진심으로 흔들며 이제 자신과 걔가 좋은 친구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고는 서로 작별 인사를 하고 걔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피노키오는 근처의 작은 오두막으로 걸어갔는데 그곳에는 늙은이가 문 앞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피노키오는 물었습니다. 저기요, 어르신. 머리가 다친 가난한 소년, 유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의 소식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그 소년은 이 오두막으로 왔고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났나요? 피노키오는 슬픈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는 지금 살아있고 이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요? 정말요? 꼭두각 씨는 기쁨에 펄쩍펄쩍 뛰며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상처는 심하지 않았나요? 하지만 심각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치명적일 수도 있었습니다. 늙은이는 대답했습니다. 무거운 책이 그의 머리에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 던졌나요? 그의 학교 친구, 피노키오라는 소년입니다. 그리고 이 피노키오라는 소년은 누구인가요? 꼭두각 씨는 무지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그는 말썽쟁이, 떠돌이, 거리의 고아라고 합니다. 헛소리. 모두 헛소리입니다. 당신은 이 피노키오를 아나요? 얼굴은 봤습니다. 꼭두각 씨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소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늙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가 아주 착한 소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도 좋아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가족들에게도 친절하답니다. 그가 자신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늘어놓는 동안 피노키오는 자신의 코를 만져보니 평소보다 2배나 길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겁에 질려 그는 소리쳤습니다. 저를 믿지 마세요, 어른. 제가 말씀드린 멋진 일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피노키오를 잘 알아요. 그는 정말 못된 녀석입니다. 게으르고 말을 듣지 않으며 학교에 가는 대신 친구들과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요. 그의 말이 끝나자 코는 다시 자연스러운 크기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렇게 얼굴이 창백한가요? 늙은이는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에게 말씀드리죠. 제가 모르는 사이에 방금 페인트 칠을 한 벽에 부딪혔어요. 그는 튀김 냄비에 던져질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기 부끄러워했습니다. 당신의 코트와 모자와 바지는 어디에 있나요? 도둑을 만났어요. 그들이 제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어른, 혹시 저에게 줄 옷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서요. 아이고, 내 소년. 옷은 없소. 방금 쓰던 혹을 담아둔 가방 하나뿐이요. 원한다면 가져가시오. 여기 있소. 피노키오는 그가 말을 되풀이할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가방을 가져갔습니다. 가방 안은 텅 비어 있었고 그는 윗부분과 옆면에 큰 구멍을 뚫은 후 셔츠처럼 입었습니다. 얇은 옷차림을 한 채 그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사실 그는 너무나 불행해서 2걸음 앞으로 1걸음 뒤로 하며 걷는 동시에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착한 요정을 어떻게 대면해야 할까? 그녀는 나를 보고 뭐라고 할까? 그녀는 나의 마지막 장난을 용서해 줄까? 분명히 용서하지 않겠지? 그래, 당연히 용서하지 않겠어. 나는 늘 그렇듯 못된 녀석이니까. 약속은 잘하지만
절대 지키지 못하는 녀석이지. 그는 늦은 밤에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빗방울이 쇠갈퀴처럼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피노키오는 요정의 집으로 곧장 가서 문을 두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그는 용기를 잃고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 번째로 문 앞에 왔을 때도 다시 뒤로 물러섰습니다. 세 번째로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네 번째 시도 때 그가 용기를 잃기 전에 노크를 하고 희미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30분이나 지나서 4층에 있는 창문, 집은 4층 건물이었어요. 이 열리고 피노키오는 커다란 달팽이를 발견했습니다. 달팽이의 머리 위에 작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문을 두드리는가? 달팽이는 말했습니다. 요정은 계십니까? 꼭두각시는 물었습니다. 요정은 잠들어 있고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구신가요? 제가 왔습니다. 누가 왔소? 피노키오입니다. 피노키오가 누구란 말이요? 요정의 집에 사는 꼭두각이입니다. 아, 알겠다. 달팽이는 말했습니다. 잠시 기다려라. 내가 문을 열어주러 내려가겠다. 어서요. 제발요. 저는 추워서 죽을 것 같아요. 내 소년아, 나는 달팽이요. 달팽이는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피노키오는 두려움에 떨며 비바람에 흠뻑 젖은 채 두 번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크게 두드렸죠. 두 번째 노크에 세 번째 층 창문이 열렸고 같은 달팽이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피노키오는 거리에서 소리쳤습니다. 친애하는 달팽이님, 2시간이나 기다렸어요. 끔찍한 밤에 2시간이나 기다리는 건 마치 2해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어서요, 제발요. 달팽이는 침착하고 평화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소년아, 나는 달팽이요. 달팽이는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그리고 창문이 닫혔습니다. 잠시 후 자정이 넘고 1시, 2시가 되었지만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죠. 피노키오는 인내심을 잃고 양손으로 노크를 움켜쥐고 온 집과 거리를 깨울 기세로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노크를 만지자마자 노크는 뱀처럼 변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피노키오는 분노에 휩싸여 외쳤습니다. 정말요? 노크가 사라졌으니 발은 아직 쓸 수 있잖아요. 그는 뒤로 물러서 문을 힘껏 차기로 했습니다. 너무 세게 차서 발이 문을 뚫고 들어갔고 다리까지 거의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잡아당겨도 발을 빼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문에 못 박힌 것처럼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가엾은 피노키오는 밤새도록 한 발은 문을 뚫고 다른 한 발은 공중에 든 채로 지내야 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그 용감한 달팽이는 네 번째 층에서 길가까지 오는데 정확히 9시간을 걸렸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움직였을까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발을 문에 넣고 뭐 하는 거예요? 그녀는 꼭두가기를 보며 웃었습니다. 불행한 일이었어요. 예쁜 달팽이님, 저를 이 끔찍한 고통에서 풀어주세요. 내 소년아, 여기 목수가 필요하고 나는 목수가 아니란다. 요정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요정님은 잠들어 계시고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제가 문에 못 박힌 채로 뭘 해야 하는지 말해주세요. 지나가는 개미들을 세면서 시간을 보내렴. 제발
먹을 것을 좀 주세요. 너무 배고파요.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실제로 3시간 반이 지나고 나서 피노키오는 은쟁반을 머리에 이고 돌아온 그녀를 보았습니다. 쟁반 위에는 빵, 구운 닭고기, 과일이 있었습니다. 달팽이는 말했습니다. 요정님이 보내주신 아침 식사예요. 피노키오는 온갖 좋은 음식을 보자 기분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맛을 보았을 때 그의 실망감은 컸습니다. 빵은 분필로, 닭고기는 판지로, 아름다운 과일은 색깔 있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울고 싶었고, 절망하고 싶었고, 쟁반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이나 쇠약으로 인해 그는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소파에 누워있는 자신과 요정이 옆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도 너를 용서하겠다, 요정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장난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피노키오는 공부하고 착하게 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노키오는 약속대로 남은 한 해 동안 성실하게 지냈습니다. 연말에는 모든 시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요정은 그의 결과를 보며 기쁘게 말했습니다. 내일 내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일까요? 내일이면 넌 꼭두각시가 아니라 진짜 소년이 될 거다. 피노키오는 너무나 기뻐서 친구들과 학교 친구들을 모두 초대해서 이 기쁜 날을 함께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요정은 커피와 우유 200잔, 양면 버터 바른 토스트 400조각을 준비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말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될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지만 어느 꼭두각시의 삶에는 언제나 문제가 따르는 법입니다. 그 문제가 모든 것을 망쳐버릴 수 있으니까요. 제30장 피노키오는 소년이 되는 대신 친구 램프익과 함께 장난감 나라로 달아났습니다. 요정의 말에 놀란 틈을 타 피노키오는 친구들에게 초대장을 나눠주도록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래, 내 친구들에게 내일 파티에 오라고 초대해도 좋다. 단, 해가 지기 전에 꼭 돌아오도록. 알겠니? 1시간 안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피노키오는 대답했습니다. 조심해야 한다. 피노키오. 소년들은 약속을 쉽게 하지만 그 약속을 쉽게 잊어버린다. 저는 다른 애들과 달라요. 제가 약속하면 꼭 지키니까요. 잘못하면 내가 겪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요?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는 소년들은 항상 불행해진다. 저도 그랬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진실을 말하는지 두고 봐야겠다. 더 이상 말을 덧붙이지 않고 피노키오는 요정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노래하며 춤을 추며 집을 나섰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친구들에게 모두 초대가 완료되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기꺼이 수락했지만 양면 버터 바른 토스트라는 말에 모두 고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피노키오에게는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진짜 이름은 로메오였지만 모두 그를 램프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키가 가늘고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램프익은 학교에서 가장 게으르고 장난이 심한 아이였지만 피노키오는 그를 매우 아꼈습니다. 그는 그날 친구 집에 가서 파티에 오라고 초대하러 갔지만 램프익은 집에 없었습니다. 그는 2번째, 3번째 찾아갔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피노키오는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농부의 마차 옆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 하고 있니? 피노키오는 달려가며 물었습니다. 자정까지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로? 아주 멀리요. 내가 3번이나 내 집으로 찾아왔는데 무슨 볼일이 있었니? 소식 들었니? 내 운세가 어떤지 아니? 어떤 건가요? 내일이면 저는 인형극 배우 생활을 마치고 당신이나 다른 친구들처럼 어린이가 될 거예요. 행운이 깃들기를. 내일 파티에 오시겠어요? 제가 오늘 밤 떠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몇 시에 떠나요? 자정이에요. 어디로 가나요? 정말 멋진 나라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 경이로운 곳이죠. 어떻게 불리는 곳인가요? 장난감 나라라고 해요. 왜 당신도 함께 오지 않나요? 저요. 안 돼요. 피노키오, 큰 실수를 하고 있네. 내 말을 믿어봐. 함께 가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당신이나 저와 더 잘 어울리는 곳이 어디 있겠어? 학교도, 선생님도, 책도 없어. 그 축복받은 곳에서는 공부라는 게 전혀 없단다. 여기서는 토요일에만 학교가 없지? 장난감 나라에서는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날이 토요일이야. 방학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쭉 이어지지. 그곳이 바로 내 꿈의 나라야. 모든 나라가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장난감 나라에서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로지 놀고 즐기는 날들로 가득하죠. 밤에는 잠자리에 들고 다음날 아침이면 즐거운 일들이 다시 시작되지. 어때? 피노키오는 나무 머리를 끄덕이며 마치 바로 내가 원하는 삶이네요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 함께 가겠니? 그래, 아니요. 결정을 내려야 해.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또 아니요. 저는 제 요정님께 착한 소년이 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보세요. 해가 지고 있으니 저는 떠나야 해요.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행운을 빌어요.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니? 집으로요. 제 요정님께서는 제가 밤전에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2분만 더 기다려보세요. 너무 늦었어요. 단 2분만요. 요정이 혼내시면 어떡해요? 혼내더라도 곧 지쳐서 그만둘 거예요. 라고 램프위크가 말했습니다. 혼자 가니?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니? 혼자요. 100명이나 넘게 함께 떠날 거예요. 걸어서 가니? 자정에는 이 경계를 지나 장난감 나라로 가는 마차가 지나갈 거예요. 자정이 되면 좋겠네. 왜? 당신들이 함께 출발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요. 잠시만 더 기다리면 볼 수 있을 거야. 아니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2분만 더 기다려보세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요정이 걱정하실 거예요. 가여운 요정님. 박쥐들이 잡아먹을까 봐 걱정하시나? 램프위크. 들어봐요. 피노키오는 말했습니다. 정말 장난감 나라에는 학교가 없는 게 확실하니? 전혀 없어요. 선생님도 없나요? 한 분도 없어요? 그리고 공부도 필요 없나요? 전혀. 정말 멋진 나라네요. 피노키오는 침이 꿀꺽 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나라네요.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상상만으로도 알 수 있어요.
왜 당신도 함께 오지 않나요? 당신이 저를 유혹해도 소용없어. 제가 약속했었죠. 착하게 행동하겠다고. 착한 요정이 말씀하셨으니 약속을 지킬 겁니다. 잘 가요. 문법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에 가서도 저를 기억해 주세요. 잘 가요, 램프위크. 즐거운 여행 되세요. 친구들을 가끔씩 떠올리세요. 피노키오는 램프위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나섰습니다. 잠시 멈춰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나라에는 매주 토요일이 6번이고 일요일이 하루인 건 확실한가요? 정말 확실해요. 그리고 방학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작하고 끝나는 건가요? 정말 확실해요. 정말 멋진 나라네요. 피노키오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결심한 듯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가고 행운을 빌어요. 잘 가. 언제 떠나나요? 2시간 안에요. 아쉽네요. 1시간만이었다면 당신을 기다렸을 텐데. 요정은요? 지금은 늦었고 1시간 더 늦든 빠르든 큰 차이가 없어요. 가여운 피노키오. 요정이 혼내면 어떡해요? 혼내게 하세요. 혼내다 지치면 그만둘 거예요. 밤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작은 불빛이 깜박거렸습니다. 종소리처럼 작고 멀리 있는 벌레 소리처럼 희미하고 뭉개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있어요. 램프위크가 발을 구르며 외쳤습니다. 피노키오는 라고 속삭였습니다. 나를 데리러 오는 마차예요. 마지막으로 함께 오시겠어요? 정말 그 나라에서는 소년들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전혀.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놀라운 나라네요. 알체치. 제31장. 5개월의 놀이 끝에 피노키오는 어느 좋은 아침,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드디어 마차가 도착했습니다. 마차는 소리가 나지 않았는데 바퀴가 집단과 천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쌍의 당나귀가 마차를 끌었는데 모두 같은 크기였지만 색깔은 모두 달랐습니다. 몇몇은 회색이고 몇몇은 흰색이었으며 또 다른 몇몇은 갈색과 검은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에 커다란 노란색과 파란색 줄무늬를 가진 당나귀도 있었습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이 24마리의 당나귀가 다른 짐승들처럼 쇠굽이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소년들이 신는 것과 똑같은 가죽끈 신발을 신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차를 모는 사람. 상상해 보세요. 키가 작고 통통한 남자, 길이보다 훨씬 넓고 버터공처럼 둥글고 윤기가 흐르는 남자입니다. 사과처럼 빛나는 얼굴, 항상 미소를 짓는 작은 입, 고양이 녀석이 먹을 것을 달라고 애원하는 것처럼 작고 애처로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를 본 소녀는 누구나 그에게 반했고 그 마차를 타고 아름다운 장난감 나라로 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만족시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마차 안에는 모든 연령대의 소년들로 가득 차 있었고 멸치통에 담긴 멸치처럼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편했고 서로 위에 겹쳐 있었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지만 불평하는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년들이 몇 시간 후면 학교도 책도 선생님도 없는 나라에 도착하게 된다는 생각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이나 갈증, 졸음, 불편함 같은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차가 멈추자마자 통통한 남자가 램프익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미소를 지으며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얘야, 너도 내 멋진 나라로 함께 가고 싶니?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고하마, 내 작은 친구야. 마차 안에는 자리가 더 이상 없어. 꽉 찼어. 괜찮아요. 램프익이 대답했습니다. 안에 자리가 없다면 마차 위에 앉아도 되잖아요. 그는 한 번의 도약으로 마차 위에 잽싸게 올라탔습니다. 자네는 어떻소? 내 사랑. 작은 남자가 정중하게 피노키오를 향해 물었습니다. 무엇을 할 거요? 우리와 함께 갈 거요? 아니면 여기 머물 거요? 저는 여기 머물 거예요. 피노키오가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공부하고 성공하고 싶으니까요. 행운이 있기를 바라오. 피노키오, 램프익이 외쳤습니다. 우리와 함께 와. 그러면 항상 행복할 수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와 함께 와. 그러면 항상 행복할 수 있어. 마차 안에 다른 내 목소리가 외쳤습니다. 우리와 함께 와. 그러면 항상 행복할 수 있어. 마차 안에 100명 이상 되는 소년들이 모두 함께 외쳤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간다면 내 착한 요정이 뭐라고 할까? 인형이 묻자 그는 좋은 결심을 포기하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아침부터 밤까지 맘껏 소리 낼 수 있는 나라로 간다는 것만 생각해. 피노키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마침내 그는 말했습니다. 자리 좀 내줘요. 저도 함께 가고 싶어요. 자리는 모두 찼지만 자네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내 자리를 마부 자리를 맡아주렴. 그럼 당신은요? 나는 걸을게. 안 돼, 예, 그런 일은 허락할 수 없어. 나는 차라리 이 당나귀 중 하나를 타고 싶어. 피노키오가 말하자마자 그는 곧바로 첫 번째 당나귀에게 다가가 올라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동물은 갑자기 몸을 돌려 그의 배를 심하게 차서 피노키오는 공중으로 날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엉뚱한 재미에 도망자 무리 전체가 크게 웃었습니다. 통통한 남자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항적인 동물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의 오른쪽 귀를 절반이나 뜯어 먹었습니다. 그때 피노키오는 땅에서 몸을 일으켜 한 번의 도약으로 당나귀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도약이 너무 완벽해서 모든 소년들이 외쳤습니다. 피노키오 만세! 그리고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갑자기 작은 당나귀가 뒷발로 차서 불쌍한 인형은 다시 길 한가운데에 엎드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시 소년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작은 남자는 웃는 대신 작은 동물에게 더욱 애정을 쏟으며 또 다른 키스를 하고 그의 왼쪽 귀를 절반이나 뜯어 먹었습니다. 이제 올라타렴. 얘야, 작은 남자가 피노키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게. 저 당나귀는 뭔가 걱정했던 것 같았지만 내가 이야기했으니 이제는 차분해진 것 같아. 피노키오가 올라타자 마차는 길을 떠났습니다. 돌이 튀는 길을 당나귀들이 달려가는 동안 인형은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자신에게 속삭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리석은 녀석. 내가 원하던 대로 했구나. 하지만 곧 후회하게 될 거야. 피노키오는 크게 놀라 목소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나귀들은 계속 달리고 마차는 덜컹거렸으며 소년들은 잠들었고 램프익은 다람쥐처럼 코를 골았습니다. 작은
통통한 마부도 졸린 목소리로 노래했습니다. 1마일쯤 달린 후 피노키오는 다시 같은 희미한 목소리가 속삭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억해라, 어리석은 녀석아. 공부를 멈추고 책과 학교, 선생님을 외면하며 모든 시간을 헛된 즐거움에 쏟는 소년들은 결국 불행해진다. 정말 잘 알고 있다. 증명할 수도 있다. 내가 뼈저리게 울 날이 올 것이다. 지금 나처럼 하지만 때는 늦을 것이다. 인형은 더욱 겁에 질려 땅에 내려와 자신이 타고 있던 당나귀에게 달려가 그의 코를 잡고 들여다봤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당나귀도 마치 소년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기, 마부 아저씨, 인형이 외쳤습니다. 여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당나귀가 울고 있어요. 울게 두게. 결혼할 때가 되면 웃을 시간이 있을 거야? 혹시 말을 하게 가르치셨어요? 아니, 훈련된 개들과 3년 동안 지내면서 몇 마디 웅얼거리는 법을 배우게 됐지. 가여운 짐승이로군. 어서, 작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울고 있는 당나귀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빨리 올라타서 가자. 밤은 춥고 길은 멀다. 피노키오는 아무 말 없이 따랐습니다. 마차는 다시 출발했고 다음 날 새벽녘에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나라, 장난감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이 거대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인구는 꽤 많았지만 모두 소년들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소년은 14세였고 가장 어린 소년은 8세였습니다. 거리는 소란스럽고 고함 소리, 트럼펫 소리가 귀를 멍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곳곳에 소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구슬치기, 깡통 굴리기, 공놀이를 하는 소년들도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나무말에 올라타는 소년들도 있었고 숨바꼭질이나 술래잡기를 하는 소년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서커스를 하는 무리, 저기서는 노래하고 낭송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몇몇은 공중회전을 하고 다른 이들은 발을 공중에 올리고 손으로 걸었습니다. 정복을 입은 장군들이 판잣집 병사들을 이끌고 지나갔습니다. 웃음, 비명, 울부짖음, 조롱, 박수 소리가 이 행렬을 뒤따랐습니다. 한 소녀는 닭 울음소리를 흉내내고 다른 소녀는 수탉 울음소리를 흉내냈으며 또 다른 소녀는 굴 속의 사자를 흉내냈습니다. 모두 함께 엄청난 소란을 피워 귀에 솜을 막아 넣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광장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소년들로 가득 찬 작은 나무 극장들이 즐비했고 집벽에는 수추로 이렇게 적힌 글귀들이 있었습니다. 장난감 나라 만세. 산수는 집어쳐. 더 이상 학교는 싫다. 그들은 그 땅에 발을 들인 즉시 피노키오와 램프윅 그리고 함께 여행해온 다른 소년들도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곳을 헤매고 모든 틈새와 구석, 집과 극장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그들은 누구든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즐거움과 파티, 시간, 날, 주가 번개처럼 흘러갔습니다. 아, 이 삶은 정말 아름답구나. 피노키오는 우연히 친구 램프윅을 만날 때마다 말했습니다. 내가 맞았나, 틀렸나? 램프윅이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봐, 넌 돌아오지 말라고 했잖아. 어제까지도 내 머릿속에 집으로 돌아가 요정과 함께 공부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잖아. 오늘 넌 연필과 책, 학교로부터 자유로워진 건 나 덕분이야. 내 조언과 보살핌 덕분이지. 인정하겠니?
진정한 친구만이 중요하잖아. 맞아, 램프윅, 맞아. 오늘 내가 정말 행복한 소년이 된 건 모두 내 덕분이야. 선생님이 널 언급할 때 저 램프윅과 어울리지 마. 그는 나쁜 친구이고 언젠가 너를 잘못된 길로 이끌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 가여운 선생님, 다른 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리고 나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걸 얼마나 즐겼는지 잘 알고 있네. 하지만 나는 너그럽기 때문에 그를 기꺼이 용서하겠어. 숭고한 영혼이구나. 피노키오는 친구를 따뜻하게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5개월이 흘러갔고 소년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놀고 즐기며 책이나 책상, 학교를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느 날 아침 피노키오는 깨어나 큰 놀라움을 발견했고 그 놀라움은 그를 매우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32장 피노키오의 귀가 당나귀 귀처럼 변한다. 잠시 후 그는 진짜 당나귀가 되어 울음소리를 낸다. 누구나 언젠가 예상치 못한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피노키오가 그날 아침에 겪은 놀라움처럼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피노키오는 잠에서 깨어나 머리를 만져보니 밤새 그의 귀가 최소한 10cm나 자랐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피노키오가 태어날 때부터 귀가 매우 작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죠.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그 두 개의 섬세한 기관이 신발솔만큼 길어졌다니. 그는 거울을 찾아보려 했지만 찾지 못하고 대신 물이 담긴 세면대에 비춰 자기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결코 보고 싶지 않았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남자다운 몸은 아름다운 당나귀 귀 한 쌍으로 장식되고 풍요로워졌습니다. 끔찍한 슬픔, 수치심, 절망에 빠져있는 가난한 꼭두각시의 고통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울부짖고 소리치고 벽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올수록 귀가 점점 길어지고 털이 많아졌습니다. 날카로운 비명소리에 위층에 살던 뱅글뱅글 굴러다니는 뱅글뱅글 쥐 한 마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피노치오가 너무나 슬퍼하는 모습을 본 쥐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귀여운 이웃. 아파요. 뱅글뱅글 쥐님. 아주 아파요. 그리고 저를 겁먹게 하는 병이에요. 맥을 칠 수 있나요? 조금요. 맥을 짚어주세요. 열이 있는지 말해주세요. 뱅글뱅글 쥐가 피노치오의 손목을 꽉 잡고 잠시 후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친구, 미안하지만 아주 슬픈 소식을 전해야겠어요. 무슨 소요? 아주 심한 열이 났어요. 어떤 열이에요? 당나귀 열이에요. 저는 그 병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꼭두각시는 자신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점점 더 잘 이해하며 대답했습니다. 뱅글뱅글 쥐가 말했습니다. 알아두세요. 2-3시간 안에 당신은 더 이상 꼭두각시도 소년도 아니게 될 거예요. 무슨 모습이 될까요? 2-3시간 안에 당신은 시장의 과일 수레를 끄는 당나귀처럼 진짜 당나귀가 될 거예요. 아, 제가 뭘 잘못했죠? 뭘 잘못했죠? 피노치오는 자신의 길쭉한 귀를 손에 쥐고 화난 듯 잡아당겼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귀인 것처럼요. 뱅글뱅글 쥐가 그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야. 지금 걱정하지 마.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잖아.
게으른 아이들이 책과 학교, 선생님을 싫어하고 하루 종일 장난감과 놀이에 빠지는 운명은 결국 당나귀가 된다는 걸 정해 놓았어. 정말 그런가요? 꼭두각시는 슬피 울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실이에요. 지금 눈물은 소용없어요. 미리 생각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잘못은 제 탓이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뱅글뱅글 쥐님. 잘못은 램프위크의 탓이에요. 램프위크는 누구죠? 제 반 친구예요. 저는 집에 가고 싶었어요. 순종하고 싶었어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성공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램프위크가 말하길 왜 시간을 낭비하면서 공부하겠어? 왜 학교에 가겠어? 장난감 나라에 같이 가자. 거기에서는 공부도 안 하고 밤새도록 즐겁게 지낼 수 있어. 왜 거짓 친구의 말을 따랐나요? 왜냐하면 뱅글뱅글 쥐님, 저는 생각이 없는 꼭두각시거든요. 생각이 없고 마음도 없어요? 아,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 착한 요정을 버렸을 리가 없어요. 그녀는 저를 너무나 사랑했고 너무 친절하게 대줬는데 그때쯤이면 저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진짜 소년이 되었을 거예요. 제 친구들처럼요. 만약 램프위크를 만난다면 제가 뭘 생각하는지 말해주고 그것보다 더 심한 짓을 할 거예요. 이 긴 연설을 마친 핀노치오는 방문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당나귀 귀를 떠올리며 부끄러움을 느껴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는 선반에서 커다란 면 주머니를 꺼내 머리에 쓰고 코까지 푹 눌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장식하고 나서 핀노치오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온통 거리, 광장, 극장 안까지 램프위크를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만난 사람마다 램프위크에 대해 물었지만 아무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절망한 핀노치오는 집으로 돌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램프위크가 안에서 물었습니다. 저예요. 꼭두각시 인형이 대답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요. 무려 30분이나 지나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핀노치오를 맞이했습니다. 방 안에는 그의 친구가 서 있었는데 역시 커다란 면 주머니를 머리에 쓰고 코까지 푹 눌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면 주머니를 본 핀노치오는 조금 더 안도하며 생각했습니다. 내 친구도 나와 같은 병에 걸렸나 보네. 그도 당나귀 열병에 걸렸을까? 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하며 핀노치오는 빙긋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램프위크 씨? 정말 좋아요. 파마산 치즈 속에 있는 쥐처럼요. 정말이에요.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실례합니다만 왜 그렇게 면 주머니를 머리에 쓰고 계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서 목이 아프다고 하셔서요. 핀노치오 씨, 당신은 왜 면 주머니를 코까지 푹 눌러 쓰고 있나요? 의사 선생님께서 발목을 삐었을 때 하라고 하셨어요. 아, 가엾은 핀노치오. 아, 가엾은 램프위크.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그동안 두 친구는 서로를 묘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꼭두각시 인형은 꿀처럼 달콤하고 퉁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램프위크 씨, 친한 친구, 혹시 귀가 아팠던 적이 있나요? 없어요. 당신은요? 저도 없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부터 제 귀가 괴롭히네요. 제 귀도 그래요? 당신도요? 그럼 어느 귀가 아파요? 둘 다요. 당신은요? 저도 둘 다요.
혹시 같은 병일까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저에게 부탁 하나를 해도 될까요? 램프위크 씨? 물론이죠. 진심으로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제 귀를 보여주시겠어요? 왜요? 하지만 제가 보기 전에 당신의 귀를 먼저 보여주세요. 피노치오 씨. 아니요. 당신이 먼저 보여줘야 해요. 아니요. 피노치오 씨. 당신이 먼저.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그럼 꼭두각시 인형이 말했습니다. 계약을 맺어요. 어떤 계약이죠? 모자를 함께 벗어 들어요.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준비됐어요. 피노치오는 하나, 둘, 셋 하고 새어 내려갔습니다. 셋 하는 순간 두 소녀는 모자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들지만 너무나도 사실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꼭두각시 인형과 램프위크는 서로 같은 불행에 직면했다는 것을 보고 슬퍼하거나 부끄러워하는 대신 서로를 흉내내며 놀리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파할 때까지 웃고 눈물 흘릴 때까지 웃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램프위크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비틀거리며 거의 넘어질 듯 피노치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도와줘, 피노치오. 무슨 일이니? 아, 도와줘. 이제 일어설 수 없어. 나도. 피노치오는 울먹이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둘 다 엎드려 방 안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달리는 동안 팔이 다리가 되고 얼굴은 주둥이로 길어지고 등에는 길고 회색빛 털이 덮였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당혹스러운 일이었지만 가장 끔찍한 순간은 두 가엾은 존재가 꼬리가 돋는 것을 느꼈을 때였습니다. 수치심과 슬픔에 휩싸여 울고 슬퍼하려 했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흐느낌 대신 커다란 당나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해, 해, 해.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어. 나는 작은 사람이야. 너희를 데려온 마차의 운전사지. 문을 열어. 그렇지.